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살면서 느낀 것들 시리즈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셔서 오늘도 어김없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일시불로 지르고 가난하게 산다. 우리가 뭐 결제할 때 보면 일시불로 구입할 수 있고 할부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무이자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는 사실은 돈으로만 생각하면 당연히 무이자 할부로 구입하는 게 당연히 이득입니다. 돈은 기한에 이익이 있으니까 내가 최대한 갖고 있으면 이득이죠. 이자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자까지 없다면 무이자 할부는 무조건 쓸수록 좋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현실은 무이자 할부를 하게 되다 보면 내가 이제 돈이 많다, 부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은 항상 일시불로 구매하고 가난하게 살아라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뭐 할부 결제를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굉장히 큰 지출이 있고 그 지출이 일상적인 지출이 아니고 당장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좀 유독 없다면 무이자 할부나 이런 거는 뭐 적절하게 잘 쓰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무이자 할부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사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백화점 뭐 식품관 이런 데서 구입할 때 보면 뭐 이마트라든지 계산대에서 구입하면서 무이자 할부로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가 뭐 이마트나 백화점 식품관 이런 데는 그냥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지출하는 건데 그런 내역을 할부로 하면 그 할부가 계속 평균화되고 앞뒤로 누적되면 결국 그게 그거잖아요. 사실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상적인 지출을 할부로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지출을 할부로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그조차도 최대한 일시불로 지르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를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요. 이게 원래 있는 얘기라고 하는데 저도 뭐 그냥 집에서 뭐 이렇게 흘러 들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있고 뭐냐면 두 번째인데 정확한 얘기는 저도 생각 안 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 50세 이전에 번 돈은 네 돈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젊을 때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50세 이전에 번 돈은 진짜 네 돈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돈이 내가 죽기 전까지 갖고 있어야 그게 진짜 내 돈이지 사실 이렇게 싹 들어왔다가 싹 나가기도 하고 싹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 하면서 날려먹은 돈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돈이 없어서 그래도 덜 날려먹었지 저한테 뭐 정말 큰 돈이 있었다면 사실 훨씬 더 많이 뭐 날려먹었을 수도 있겠죠. 뭐 주식도 이번에 마찬가지고. 그래서 젊을 때 좀 돈이 너무 있다고 해서 그게 평생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뭐 다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리고요 이제 고정 지출이 일시 지출보다 훨씬 이제 무섭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싼 시계 한 번 사는데 뭐 1,000만 원 뭐 들었다고 쳐볼게요. 그 돈이 되게 큰 것 같지만 그 이제 한 번 일시 지출하고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는 의외로 그렇게 큰 지출이 아니고 그냥 계속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들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큰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는 지출이 많은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정적으로 계속 매달 나가는 지출이 많지 않은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걸 생각하면 일시 지출로 크게 한 번씩 지르는 것들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 지출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라이벌은 있어야 된다. 라이벌이 있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이벌은 사실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데 라이벌이 없으면 노력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가 제가 제일 공부를 열심히 했던 때인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라이벌들이 주변에 있었고 그 라이벌들에 의한 스트레스가 되게 컸죠. 정말 컸는데 그 라이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뭐가 돼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유튜버가 되긴 했지만 뭐 어쨌든 라이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에 라이벌이 없다면 그 환경은 사실 좋지 못한 환경이긴 합니다. 치열한 라이벌이 있고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이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되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독하지 않기 때문에 라이벌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노력을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물론 그거를 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못합니다. 뭔가 분위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 라이벌, 시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채찍질 대면서 노력을 하지 라이벌이 없으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라이벌이 있어야 우리는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여러분이 발전하고 싶은 그 영역이 있으면 라이벌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분명히 라이벌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했던 얘기 중에 하는데 이거 좀 상처받는 분이 계실까봐 좀 죄송하지만 피부가 많이 타면 아무리 비싼 걸 걸쳐도 없어 보인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피부 자체 톤이 어두운 거는 뭐 그거는 상관없는데 피부가 많이 자외선에 노출이 된 상태는 빨리 노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색소 침착이 하고 좀 노화가 많이 진행되면 아무리 비싼 걸 걸치고 아무리 비싼 차에서 내려도 있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피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좀 있어 보이려면.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외선에 대해서 피부를 좀 최소한 얼굴은 보호하는 거를 좀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싼 거 걸치는 것보다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비만은 가난한 사람의 질환이다. 옛날에는 부자들이 뚱뚱했는데요. 현대는 가난한 사람들이 뚱뚱합니다. 부자들은 오히려 뚱뚱하지 않고요. 실제로 의학적인 책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체중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할 말은 없고 저도 같이 해야 되는 입장 중에 하나인데 운동해야 되고 식사 조절해야 되고 체중 조절해야 됩니다. 이 비만이 있으면 고혈압, 당뇨, 많은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체중이 있으면 관절도 안 좋아지고요. 무릎에 관절염 있는 분들 보면은 체중 조절하면 금방 좋아지는 거 볼 수 있고요. 혈압이나 당뇨도 운동하고 체중 조절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젊은 분들, 고혈압 있는 분들 보면 다 체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체중만 조절하면 당뇨, 고혈압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에 한해서. 이런 얘기 좀 함부로 하긴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10부작 정도로 영상을 좀 제작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 갖고 애누리하지 말자. 이거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얘기인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잠을 좀 안 자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이상하게 공부할 때는 자꾸 잠을 좀 아끼게 돼요. 괜히 낮에 놀아놓고 밤에 1시간, 밤에 30분 더 안 자려고 막 노력하고 되게 이게 효율적이지 못한 생활 패턴을 그냥 만성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할 때도 그래요. 퇴근하고 나서 계속 딴짓하고 자고 이러다가 한 12시쯤 되면 정신 차려갖고 막 영상 만들고 3시쯤 자고 출근해서 계속 비몽사몽하고, 이게 이제 저의 일상인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 하면서 제 부업으로 의사생활 하는 것도 좀 많은 타격을 좀 받긴 받았습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형 자는 거 맞냐? 형은 도대체 몇 시간 자고 사는 거냐? 이러는데, 실제로 최근에 되게 잠을 좀 적게 자고 살았는데, 저도 얼마 전에는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잠을 안 자면 생활에 대한 리듬이 많이 깨지고 학습이나 의욕, 기분 모든 게 너무너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 너무 많이 다운이 되고, 지식의 습득에 대한 동기부여도 안 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모든 게 안 좋기 때문에 잠을 좀 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적절한 잠의 시간이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잠이 결코 적지는 않은 편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잠 갖고 애누리하지 마라. 근데 사실 틀린 얘기가 아닌 게, 의외로 이제 날려먹는 시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깨있을 때 딴짓을 하고 정말 자야 될 시간에 안 자고 버티면서 일을 하고, 그게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데, 잘 자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 같은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잠 갖고 애누리하지 말고 잠은 자면서 깨있는 시간에 열심히 하도록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잘 실천 못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인간은 이제 자기가 한 80세, 90세까지 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젊은 나이에 되게 흔치 않은 암 같은 거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병률이 높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80세까지 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생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고 건강한 시점에 중요한 사람들과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삶과 죽음이 정말 되게 한 끗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인생 무상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긴 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빠한테 했던 얘기라고 하는데, 누구누구야 아들 이름을 이제 대면서 너무 돈 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다 살고 보니까, 이제 죽을 때 돼서 보니까 그 죽기 전에 돈 쓸 시간도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돈이 좀 있어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저희 할머니는 그렇게 엄청나게 부자고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마지막에 타셨던 차가 프라이드 이런 거 타셨는데, 며느리, 저희 엄마가 탔던 차가 소나타 2였는데, 며느리가 타는 소나타 2를 약간 부러워서 질투했던 모습이 제 어린 6, 7살 나이 때 보였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사치스럽고 돈이 여유롭게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먹고는 살았지만. 자, 근데 어쨌든 돈이 있어도 내가 죽기 전에 그 돈을 쓰지 못하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거든요. 어찌 보면
뭐 먹고 살 수 있으면 당장 뭐 우리가 재산을 만들고 싶고 뭐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싶고 건물 사면 대로변에 큰 건물 사고 싶고 뭐 이러고 싶지만 어차피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단칸방에서 그냥 내 몸 하나 편하게 눕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인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행복 충족감이 좀 보존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단칸방에 좀 처박혀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이 방구석에 퇴근하고 나서 계속 누워 있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잠만 자고 계속 뒹굴뒹굴 되니까 너무 돈 뭐 저도 돈 하니까 좀 할 말은 없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너무 돈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